네, 오늘 변변한 정치는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이셨으면서 변호사니까 변변 이렇게 저희가 그러네요. 한 분으로 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에 전환기 선생님 좀 길어져서 박상수 변호사가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네, 예, 뭐 방청객처럼 저기 앉아 계시는 거 네. 봤습니다. 오늘 저희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또 열리는데 오늘 6차 변론부터는 오전에도 열린다라고 해요. 속도를 좀 빨리 내겠다라는 건가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거의 결론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결론뿐만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시점까지 정해놓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진술이 많이 엇갈리기 시작을 했고 예.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9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2019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검찰 앞에 가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쓰면 네. 그게 고문당해서 쓴 것만 아니면 예. 그것을 그냥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법정에 나와서 내용 부인이라 그래서 자신의 진술을 부인하면 그것을 다시 공판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따져야 되는 네. 공판중심주의로의 그런 변화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2022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형사소송법 얘기를 강조하냐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구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검찰에서 뭐 수사하거나 하는 내용들, 당시 뭐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한 내용들을 그대로 증거로 갖다 쓰더라도 구형사소송법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네. 다시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도록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처럼 지금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어떤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굉장히 큰 비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네. 예, 이 부분을 또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군인들이 진술하는 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거랑.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하려면 길게 해야 돼요. 예.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으로 길게 재판해가지고 5년 동안 끌었던 우리 조국 대표 같은 분도 계세요.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헌재가 점점 뭔가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뭐 전환기 선생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 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문제가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민들 중에 조금 신뢰 못하겠다라는 국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쪽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냥 이제 전한길 선생님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거를 들으면서 그래도 예. 전한길 선생님이 이제 일타 강사시고 그러지만 법률 전문가는 또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우리 일본 드라마 중에 리걸하이라고 있어요. 예. 리메이크된 드라마. 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재판은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여론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여론에 휩쓸려서 여론 재판으로 하는 그러한 재판은 우리가 인민 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법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판사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법관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조금 자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헌법재판소로 공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충분히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렇게 그걸 치고 들어갈 방법이 있는데 네. 굳이 여론 재판 형식이나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신상
그렇게 털기, 그 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요 사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판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소비에트나 예. 중국 공산당이나 네. 북한이나 이런 예. 걸 이제 우리가 인민재판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와 같은 인민재판이나 직접민주주의를 누가 주장하냐면 좌파 세력들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그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와 같은 좌파들의 선동이 굉장히 먹혀서 좌파들의 대규모 대중 집회가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대규모 대중 집회나 이런 걸 볼 때 주변에 그런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네. 우리 우파답지는 않은데 맨날 좌파가 하던 거를 민주당이 당하니까 약간 고소하긴 하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긴 해요. 왜냐면 네. 이 늘 민주당이 하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당과 우리 정치 세력에서 처음 등장을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또 불을 이렇게 지르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예. 또 그런 것들이 보수 결집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네. 재판은 좀 냉정해요. 음. 재판은 법리로 하는 거지 네. 여론조사나 신상털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직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나 이렇게 그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변호인단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배보윤 변호사나 김계리 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들은 저도 원래 사적으로 아는 네. 사이예요. 예. 근데 제가 약간 저도 이제 녹화 영상들을 이렇게 봤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뭐 대통령 진술 관련돼서도 김혜란 전 대변인이 판사 출신인데 네.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헌재에서 내가 선관위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딱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거는 변호인단이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게 대통령한테 책임이 다 올라가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왜 저런 건 또 가만히 있고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변호인단이 요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돼 가지고 국회의장이 그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네. 이런 건 법리적으로 되게 좋은 포인트였는데 네. 그런 포인트로 우리는 보수 우파답게 좀 예. 그런 포인트로 변호인단을 좀 냉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재판관의 어떤 개인적으로 재판관을 공격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이미 절차적 하자도 많아서 공격할 포인트가 많은데 예.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헌재가 또 한 가지 뭐 논란인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뭐 제대로 속도를 안 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 좀 결론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결국 연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국회 소추위원단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내용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 때 뺀 거랑 같은 논리 같은데 뭐 내란 공범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좀 핵심으로 보이는 이런 걸 빼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걸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심리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권한쟁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도 판단 안 해주는 상황에서 어쨌든 탄핵을 만약에 인용하려면은요. 예. 그 정족수가 맞는지를 무조건 판단해야 됩니다. 그 앞에다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내란 부분을 이렇게 빼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저는 국회 소추인단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일 때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151석이라고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한대행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200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내란 부분이 150 그러니까 국무총리일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덜어달라고 해버리면 네. 이거 200석으로 했어야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 소추인단이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걸 빼달라고 얘기하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비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이게 국회 소추인단이 스스로 좀 자기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소리를 해버린 거라. 정족수 어떤 그렇죠. 예. 결정에는 불리한 그 주장을 해버린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법리적인 거죠. 이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이거에서도 또 내란죄를 빼달라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전학인 선생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스스로 의결 정족수 151석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네, 그 내란 부분이 바로 그 151석의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때 네. 탄핵 사유거든요. 그렇죠. 권한대행일 때 탄핵 사유는 미임명을 가지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총리일 때 탄핵 사유가 덜어지면 권한대행 때 탄핵 사유밖에 안 남는데 그럼 151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거죠. 논란이 또 불거질 수가 있겠군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상수 위원장이 개설한 언더 73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계정이 있잖아요. 이게 73년생 이하를 뜻하는 거다라고 해서 일단 만든 것은 박상수 변호사부터 해서 이제 좀 젊은 당협위원장들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제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좀 계획된 일정이 있을까요? 뭐 한동훈 대표는 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출연을 하도록은 할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네. 예, 부탁을 드릴 거고 그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언더 73은 사실 이렇게 뭐 공식화 시키려는 모임이 처음에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소장파 원내 정치인들이 한동훈 네. 대표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고 이 구심점을 이루면서 약간 이제 그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토닥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밥도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단톡방을 유재화 위원장이 만들어가지고 언더 73이라고 만들어가지고는 우리를 초대를 한 거예요. 네. 저도 초대돼서 들어갔어요. 유재화 위원장이 거기 방장은 유재화 위원장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언더 73 모임이요? 예, 모임이 있었는데 유재화 위원장이 내가 방장이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 초대돼서 들어와서 처음에 왜 73이냐 우리끼리도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근데 뭐 비슷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의 그런 상실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한 2달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모여서 떠들고 밥 먹고 하는 것만 해서 되겠냐 뭔가 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김영삼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전 이사장을 만나는데 내일 10명이 갑니다. 어제 또 진종우 의원이 합류를 했어요. 네. 18번째 멤버로 진종우 의원이 합류를 해가지고 언더 73에 지금 18분이 계시군요. 18명이고 원내는 김소희 의원, 김혜지 의원, 한지아 의원, 진종우 의원,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 예. 그래서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에는 13명이 있고 그런데 내일 그 원내에 있는 5분은 내일 다 오세요. 네, 다 갈 거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또 입장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만나고 나서 김현철 이사장님 만나고 나서 입장문 발표도 할 거고요. 예. 뭔가 그 만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수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바로 세우는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예.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은. 네. 근데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당은 크게 3개를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입니다.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예. 그래서 당사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화를 상징하는 민주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가고 김현철 이사장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당 보수를 재건하겠다. 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방금 예. 들어오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네. 한국 보수의 재건과 관련돼서 일본에서도 관심이 깊은데 언더 73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수가 어떻게 다시 재건이 되고 살아남을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말부터 뭔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고 뭐 또 다른 분은 뭐 2월 중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2월 안에는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혹시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일정이 있는 걸까요? 근데 뭐 쫓겨난 거는 내가 정할 수 없이 쫓겨났지만 예.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원로들은 되게 많이 네. 만나고 다니시던데. 돌아오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사실 한동훈 대표는 쫓겨난 이후에도 정치를 그만두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다가 사진 시켰는데 조금 이렇게 살이 찌게
찍히셨죠 그때? 아, 살이 좀 그렇게 쪘어요. 아니 네. 근데 안 그러세요. 예. 그거는 이제 진종우 의원이랑 찍은 거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사진은 갑자기 스파이샷처럼 시켜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하게 나와버렸는데, 근데 어쨌든간에 그런 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또 언론에서 목격담 정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가 목격담 정치 이거 듣기 싫으니까 좀 잘 좀 숨어 다니셔라. 그래서 진짜 숨어서 만나고 다니셨거든요. 네. 지금 세 분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누구 또 공개해 주실 만한 더 제가 공개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네, 천천히 뭐 만난 네. 분들이 뭐 알려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세 분 외에도 당에 소속된 분들도 만나세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날 무슨 세 분이 차례차례 나오길래 제가 또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만나왔고, 이제 뭐 돌아온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정치를 비공개적으로 했던 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고, 어디서부터 공개적으로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시간과 장소를 한 대표님이 정할 것 같지만 예, 그렇게 멀진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김상옥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어느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 후로도 기자님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정해진 게 없어서 그 어느 시점이다 하셨다가 네. 그 시점에 안 돌아오시거나 그보다 빨리 늦게 돌아오시면 오보가 되시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판단해서 써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뭐 그거는 정해진 건 없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게 얘기를 들어서 예, 다음 주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박상수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